네, 안녕하세요. 주식 최쌤입니다. 6월 19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은 다음 주도 테마는 방산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관한 점이었는데요. 한번 그 이유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한 6월 초까지 이제 지지됐던 2580포인트와 2600포인트 그 사이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깨고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연 핑크색 선 보이시죠? 이게 482평 선인데,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 482평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조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중요했던 지지선이 크게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었죠. 그 저항에서 잘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한 후 다시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까지 눌리더라도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 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매수 관점이 있고 또 분봉으로 보면 또 다른 반대 방향, 반대 이제 시나리오를 또 세울 수 있는데요. 자, 일봉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하향하는 482평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저항 맞는 모습을 30분 봉상에서 보시면 크게 보시면 헤드앤숄더를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지금 머리 두 개, 오른쪽 어깨로 떨어지면서 만약에 이 중요한 넥라인을 반등했다가도 강하게 깬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지에서 지지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는 관점과 30분 봉상에서 보면 이 헤드앤숄더의 고점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넥라인을 깬다면 하방으로 열려있는 시나리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지가 되지 않고 강한 하락으로 지지선을 깨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보다 훨씬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이제 조정이 6월 14일 날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서 한 마이너스 3%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서 잠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장대 음봉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 파동이 세게 나오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도 재차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 장대 음봉의 중심 부근도 넘어서면서 재차 이 다음 날에 5이평선도 깼습니다. 5이평선도 깼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5이평선을 회복하고 오늘은 그 5이평선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적 반등의 힘이 더 이제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 30분봉 보시면 이 상승 추세선 접점을 그어 보면 여기 노란색 두 개의 점에서 지지가 됐다가 이때 이제 강하게 깨지죠. 깨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깨졌는데 자 이때 보시면 지지되었던 그 추세선에서 살짝 아래 꼬리가 나왔다가 지지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 지지됐던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지수 차트를 분석했을 때 이 부분, 이 상승 추세선, 지지가 됐다가 깨져서 저항선으로 바뀐 이 상승 추세선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저항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보면 피보나치 61.8 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중 고점을 만드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이 나오다가 이 전저점 부근에서 재차 지지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지가 좀 견고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였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요했던 2580 부근, 2600 부근 여기 사이 노란색 구간까지 만약에 눌린 다음에 조정이 온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지 캔들이 확인이 된다면 좋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혹은 지금 무하향하는 482평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기분봉 30분봉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도 있다.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넥라인을 강하게 깨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기술적 반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5이평선, 일봉상 빨간색 선인 5이평선을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재차 깨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성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일 대장주였죠. 삼부토건이 이렇게 강하게 재차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뭐 금강공업, 자연과 환경, 이렌시스, SY 등 우크라이나 이제 2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2차 회의가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한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곧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제 모레 이제 일정 매매 관점에서는 이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면 상승에 미리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했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주가 다음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 대장격으로 가장 강하게 상승 나온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 주봉, 월봉, 뭐 연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자리입니다. 신고가. 여기 2010년 1월 이제 4일 1월 달에 만들었던 12만 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봉상 거래대금은 4,540억 정도 터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이 사상 최고가를 앞에 정고점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하기 전에 그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이쁘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인 62평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이 상단 저항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갭상승 시작하면서 결국에 장 초반부터 빠르게 이 12만원 부근 사상 최고가 부근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놓치신 분들은
눌림 파동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보유자분들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혹시 스윙 관점으로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오는 이 조정 파동을 기다려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이제 현대로템도 이때 이제 4월 달이죠. 4월 말쯤에 강하게 상승 파동이 나오고 하락 반등, 하락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이제 박스권으로 거래량을 다 죽인 채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 우하향하던 22평 저항을 맞았었는데 22평 올라타면서 재차 오늘 상승세가 나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셌고 그 다음에 2등으로 현대로템이 상승이 셌고요. 그 다음에 3등 정도로는 이제 퍼스텍도 현대로템처럼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한 8.7%까지 나왔네요. 고가. 그래서 상단 저항을 트라이를 해주면서 강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퍼스텍 셋 다 이제 방산 테마와 엮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산 테마에 이제 차트가 예쁜 종목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등등 그런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다면 혹시 다음 테마는 방산 테마가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그 전망 기대치랑 거의 부합을 하면서 그래서 그 기대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국빈 방문이죠. 방문을 하는데 그 방산 수출 관련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잘 보고 눌림 파동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관심 종목 몇 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엑스게이트인데요. 이 엑스게이트는 6월 5일 월요일 날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상한가 장대 양봉 거래대금 약 1,060억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고 눌림 파동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저항받던 자리 5,330원에서 5,520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자리로 첫눌림 자리인데 그 첫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도치 캔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5이평선을 회복하는 양봉 캔들 그리고 오늘도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온 망치형 캔들 그러면서 5이평을 결국 지켜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330원, 5,520원 이 부분 지지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차 상승, 조정, 상승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세기형 주황색 선 보이시죠?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하락세기형 조정을 양호하게 받았는데요. 하락세기형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을 받는 와중에 바닥 패턴인 역헤드앤 숄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잘 지지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재차 시가 돌파 살짝살짝 해주면서 그 시가 부분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이러한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재차 여기서 지지되고 이 다음 저항선을 시도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게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니슨입니다. 자, 유니슨 보시면 과거에 2085원에서 2165원 사이 이렇게 지지가 됐다가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이제 그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저항으로 바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 1파, 조정 2파에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오늘 5이평선을 회복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30분봉상으로 보셔도 강하게 상승 1파 나오고 조정 2파가 삼각 수렴으로 나오고 있다가 오늘
시가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 한 6.67% 고가까지 찍어주면서 앞에 상단 저항선, 저항 영역을 터치를 해주는 그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막고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빠지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저항을 맞았지만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계속 그 부분을 지켜주려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상가입니다. 세 번째는 인상가인데 이 소금 테마죠. 소금 테마인데 최근 오늘 이제 소금 테마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인상가 그리고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대장주는 인상가입니다. 인상가가 최근에 월봉 보시면 월봉이 장기 박스권이죠. 장기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이 월봉 이 저항선 부근이 지지가 되는 그런 듯한 흐름이 보였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이제 첫 눌림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파란색 12평선 부근과 그리고 이 6월 13일 화요일 망치형 캔들 아래 꼬리 저점 부근과 그리고 6월 12일 월요일 상한가 돌파 장대 양봉 중심 부근 이 여러 선이 겹치는 부분에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고 분봉으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때 보시면 6월 12일이죠.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온 날 6월 12일이죠. 네, 6월 12일 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 상한가 가기 전에 아래 꼬리로 지지되고 상한가를 닫은 이 자리, 이 아래 꼬리 지지된 자리는 추후에 중요한 자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한가 닫고 그 다음날 이제 3일간 단일가 거래로 진행됐는데 그 첫 단일가 거래날에도 이 전날에 상한가 가기 전에 지지되었던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 다시 눌리면 지지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죠? 이중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원바닥, 투바닥 그래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 단기 분봉, 5분봉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 저항됐다가 돌파하고 지지되면서 상한가 닫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단일가 거래날에도 지지되고 또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확대해서 볼게요. 크게는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작게 오른쪽에 이렇게 또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탈 이중 바닥이라고 하죠. 프랙탈 W 바닥 패턴 중에서도 좀 확률이 높고 정확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랙탈 W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늘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상가, 보라티알, 신성원들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 보라티알은 조금 올랐네요. 19,900원 정도인데 19,900원이면 이 정도 라인인데요. 내일 만약에 이 부근에서 이제 시가 갭이 떠서 시작하면 바로 여기 앞에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내일 시가 갭을 뜨면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한국전자 홀딩스입니다. 한국전자 홀딩스도 아주 차트가 예쁜데요. 최근에 여기 지지가 됐다가 깨지고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이 저항선으로 바뀐 걸 최근에 상한가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렇게 큰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눌림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승 1파, 조정 2파죠. 근데 이 조정 2파 나올 때 보시면 6월 15일 목요일 도치 캔들이 떴는데
이 도치 캔들의 저가 1279원이 어디냐면 지지됐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고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될 확률이 있다. 그 자리에서 도치 캔들을 만들고 지금 오늘까지 이제 아래꼬리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가 엄청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가 엄청 길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 거의 전저점까지 하락을 했다가 V자로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 파동이 나왔죠. 시가 돌파하면서. 그래서 이 아래꼬리에서 아마 손절 물량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 손절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강하게 V자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전저점과 이 오늘 아래꼬리 저점 부분은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저항대 매물 부분을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저항 매물대를 넘어주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예쁘게 주봉 박스 강하게 돌파하고 첫눌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5위평이랑 돌파한 62평이 겹치는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사료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사료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 팜스토리 보시면 한번 상승 파동 이후에 계속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여기 아까 지수 차트에서 보셨던 이 연핑크색 장기평 482평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이 빨간색 선 5위평선을 지켜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 482평 장기평선 저항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저항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나 매물 소화가 끝나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슈어소프트입니다. 슈어소프트는 크게 보시면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상장하고 조금 하락을 하다가 상장 시에 만들어졌던 그 음봉 캔들의 시가 약 9,000원, 8,990원 정도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하락 반등, 하락으로 하락 3파,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장 때 만들어졌던 음봉의 시가와 돌파하고 그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재차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까지 지금 눌렸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 3파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우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8,990원 부분은 단기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5위평선을 조금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8,990원을 잘 지지해준다면 재차 이렇게 지지되면서 재차 다음 저항 영역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도 충전소,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인데요. 동양 EMP도 보시면 최근에 52주 신고가입니다. 앞에 여기 매물이 없죠. 52주 신고가로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그 돌파한 자리를 계속해서 아래 꼬리로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상승 1파, 조정 2파가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강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성강밴드는 이제 조선 관련 종목인데요. 조선주인데 최근에 이 일봉상 박스권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양봉으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돌파를 하고 오늘 보시면 그 돌파한 자리,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어떻게 됐죠?
자, 아래 꼬리로 지지가 되면서 아래 꼬리 윗꼬리 달리면서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그 돌파 자리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지지가 되면서 도치 캔들이 떴는데 혹시나 이 돌파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재차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은 최근 5월 달까지만 해도 강하게 자동차 부품주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지지부진 해졌는데요, 흐름이. 그래도 최근에 하락파동 진행되고 반등 나왔다가 재차 하락이 나왔는데 이 중요한 저항이었던 자리, 돌파하고 아래 꼬리로 지지됐던 자리, 이 처음 부근, 이 자리 첫 이제 눌림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속 며칠 3도찌가 나왔습니다. 도찌, 3도찌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양봉도찌가 나오고 저번 주 이제 목금은 음봉도찌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재차 어느 정도 저항선까지 트라이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6월 19일 월요일 이제 한 주의 시작인 날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관심 종목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퍼스텍 같이 방산주들이 상승이 좋았다. 그래서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지켜보고 첫 눌림 조정 파동을 꼭 공략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저랑 비슷하시거나 같으시면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투하시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